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우리 2월 3일 날 시험 봤던 ITQ 엑셀 A형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A형 문제에서는요. 우리 어떤 게 나왔냐면 제2작업에서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 및 서식이 있는데 요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랑 피벗 테이블이 있는데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A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시트의 이름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 제4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모든 시트의 A열의 연럽이는 뭘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1로 지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 높이를 미리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20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과 연럽이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고 글꼴과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렬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 모든 테두리를 지정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요 1번, 2번, 3번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트 1번에 가셔서요.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하고 이름을 뭐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제1 작업이라고 적어주시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시트 2에 들어가서 제2 작업 엔터 눌러주시고 시트 3번에 들어가서 제3작업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는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시트를 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요 A열의 연럽이를 1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모든 시트를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나중에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A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럽이를 1로 써주시면 돼요. 연럽이를 뭐로 써준다? 1로.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그룹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그룹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1 작업을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제1 작업에서만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냐면 1행부터 3행까지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얼마로 지정하시면 된다고요? 30이요. 30으로 지정해 주시고 4행부터 20행까지 저희가 20행까지 내용을 입력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암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4행부터 20행까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2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좀 먼저 하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요. 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ITQ라고 하는 폴더 시험장에 가면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렇게 ITQ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하면 손 들고 말해야 되겠죠. 그쵸? 감독관한테 ITQ 폴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은 어떻게 써야 돼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띄어쓰지 말고 본인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이름 쓰시고 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래요. 요 제일 작업. 한 작업의 시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리고 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출력 형태랑 정렬이 꼭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전체 선택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어디요?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 여기를 누르고 싫다라고 하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우리 홈의 메뉴에 가서 글씨체를 뭐로 바꿔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1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셀을 클릭을 해도 다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굴림에 11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부터? 요 B4부터 지금 이쪽에 보면 관리 코드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이 B4에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요 6번이라고 하는 게 J14셀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요? B4부터 J14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우리 홈에 가면 요 테두리 보이시죠? 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맨 위에 여기 뭐 있어요? 관리 코드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서부터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맨 위에 있는 필드명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동을 할 때는 우리 탭키를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판매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글자는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판매가를 입력을 하고 요 원을 입력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판매가 적어주시고 그렇죠. Al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원산지 그 다음에 중량 그리고 또 나왔네요. 전월 판매량 써주시고 나서 또 뭐 눌러야 돼요? Alt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 적립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행높이가 안 맞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 사행하고 오행 요 사이에 요 경계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럽이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조절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식품명도 여기 좀 더 넓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서 연럽이는 그 내용에 맞게끔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써주시고 요 세 개가 합쳐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 부분을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홈에 가면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밑에도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이 3개가 합쳐졌습니다. 건너뛰고 얘네 2개도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런데 이쪽 부분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X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건 어디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셀 서식에 가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가서 이쪽에 테두리에서 X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그죠? 그래서 X 모양이 나왔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합쳐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3칸이 또 합쳐졌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 부분 3개를 범위를 지정해서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합쳐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쭉 내용을 입력을 하고 숫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내용을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쪽을 쭉 입력, 여기 부분을 다 입력하고 이 부분 입력하고 또 이 부분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죠? 그럼 내용을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판매가 단위원이라고 하는 요 숫자 부분 있죠. 여기 숫자.
이쪽에 있는 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쪽에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갔고 여기 전월 판매량도 마찬가지고 중량은 소두점을 입력을 했는데 뒤에 점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소두점 자리도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숫자와 여기들을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요. 정렬을 일단은 오른쪽으로 바꿔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시고 요 판매가하고 지금 어떤 거요? 전월 판매량은 천 단위 기호를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쉼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쉼표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약간 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요 소두점은 점 0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쪽에 표시 형식에 나와 있는 소두점 자리를 늘리고 줄이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늘리면 늘어나죠.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줄어드는데 지금 소두점 한 자리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 해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게 되면은 내용이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입력이 다 됐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1번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제목을 넣으래요. 요 제목은 도형, 십자형 도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는 거 아시죠? 십자형, 요게 십자형 도형이에요. 요 도형을 여기 1행부터 3행의 중간까지 쭉 그려서 어디까지? 지열 끝까지 해서 지열 끝까지 해서 약간 H가 좀 넘어간 것 같네요. 한 요 정도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도형의 모양이 이쪽 부분이 되게 좁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얘를 약간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뭘로? 우리가 여기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깔로 바꿔요?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 도형 효과에 가서 보면은 그림자 있죠. 요 그림자를 어떤 거? 오프셋 여기 오른쪽이에요. 요걸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요걸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굴림 그리고 크기가 얼마예요? 24예요. 24. 요거 순서대로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검정. 글자 색깔이 검정. 그리고 뭐 바꿔야 돼요? 굵게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씨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정렬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요 가운데 굴림에 24 그쵸? 굵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글자 색깔은 뭐다? 검정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마음 수입 식자재 관리 현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도형의 크기 안에 이 글씨가 만약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데에 열너비를 넓히는 거지 도형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너비로 조절을 해서 이 도형의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제란을 만들 때는 어디에다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곳. 어디? 여기 위에도 내용이 없고 이 왼쪽에도 내용이 없는 셀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몇 칸에 하나, 둘, 셋, 네 칸에 두 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네 칸에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네 칸에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세요.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어디를 클릭을 하시냐면 여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이쪽에 결제라는 반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넓잖아요. 이거를 이제 열너비와 행높이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반.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행에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경계선에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18만큼 이렇게. 그럼 모양이 가장 예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개를 병합을 하세요. 그리고 결제. 제자를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결하고 Alt 엔터를 눌러서 내려가야 되죠. Alt 엔터 눌러서 제.
그리고 팀장이다. 그 다음에 과장, 대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쓰시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요.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면 내가 갖다 놔야 되는 위치가 이쪽이잖아요. 여기 아무 셀을 클릭을 하고 우리 여기 메뉴에 이렇게 가면은 요 붙여넣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뭐예요? 요 그림 눌러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좀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곳을 열너비를 조금 더 넓혀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만 더 넓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공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본은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홈 메뉴에 가서 이 맨 끝에 보면은 지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서 뭐를 눌러주신다? 모두 지우기. 그럼 내용이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요거 이제 시험지에 이렇게 한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지. 그쵸? 그리고 요 부분. B4, J4, G14, I14는 주황으로 색깔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부터? 여기 B4부터 J4까지. 그리고 어디요? 여기 G14 컨트롤 키 눌러서 I14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 가면 채우기 색 있죠? 이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표준 색에는 뭐로 바꿔준다?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H14셀에다가 요 H14셀 여기죠? 여기 H14셀에다가요. 여기 H14셀을 클릭을 하고 이곳에다가 우리 유효성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H14셀에 관리 코드가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요 창이 나타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제한 대상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목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 있죠. 이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 클릭하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B5부터 B12 여기가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부분을?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5부터 B12까지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버튼 나오죠?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지금 나와 있는 게 SA201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넣으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G5부터 G12 여기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붙이래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셀 서식.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요 표시 형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 주신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샵 쉼표 샵샵 0에다 하시게 되면 소수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소수점이 0.0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0 해다가 여러분들이 점 0을 써주시면 돼요. 요 소수점이 있는 부분은 0.0으로 입력을 하셔야 소수점 자릿수가 한 자리가 이 0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안 써주시면 안 됩니다. 0.0이라고 적어주시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 뭐라고 적어야 돼요? 킬로그램. 소문자, 대문자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킬로그램 여기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0.0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 점 뒤에 이 0이 없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H5부터 H12 영역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하래요.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어디에 들어가서 이름 상자가 어디예요? 이름 상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전월 판매량 오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를 누른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입력이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작업, 3작업을 하시기 전에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나타나 있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뭐가? 여기 판매가가 3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어떤 서식을 파랑 굵게를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보다 행 전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데이터,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이 순수한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디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 홈에 가면 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새 규칙에 요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지금 식을 적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판매가가 라고 했기 때문에 요 판매가 있죠? 이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요. 그럼 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하면 이 5가 절대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만 비교를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25, 26, 27, 28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열이 고정인 혼합 참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야 된다? 2번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가 원가가 3만원 뭐라 그랬어요?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3만원. 일시, 백, 천, 만 3만원 이상이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그리고 색깔 뭐예요? 글꼴 색깔 파랑. 굵게 파랑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게 판매가가 얼마 이상인 거 3만원, 3만원, 3만원이 넘어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굵고 파란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시는 거예요? 2작업, 3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요 테두리는요. 나중에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2작업을 한번 이제 볼게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 2작업에 가서 보시게 되면 2작업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1작업 시트의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붙여넣기 하래요? 제2작업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어요. B2면 여기에요. 여기에 다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B사부터 H12까지. 그래서 제1작업에 들어가 주셔서요. B사부터 H12 여기가 이제 목록 데이터. 순수한 우리의 요 데이터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서 제2작업 여기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 셀을 클릭을 해야 돼요? B2 셀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요?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얘를 누르고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고 먼저 여러분들 열너비 먼저 할 거예요. 열너비를 먼저 하시고요. 다시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뭐예요? 모두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 보면 이제 고급 필터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급 필터 조건은 이제 다 아시지. and는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써야 된다. o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뭐이거나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이 문제를 읽을 때 필드명 잘 체크하셔야 돼요. 분류가 분말이거나 분말류이거나 이건 아니까 얘는 뭐예요? OR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전월 판매량 개2 얘가 뭐예요? 조건이 여기는 1,000원 이상이라는 거. 앞에 요 네모친 게 필드명 뒤에 있는 게 조건. 얘는 이제 뭐예요? 조건이 누구다? OR이에요. OR. 그죠? OR. 그러니까 다른 행에다 조건을 써야 되는 거고 다 풀고 나서는 필터링을 하고 나서는 얘네들만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어디에다 써야 된다? B13 셀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필드명이 먼저 나와야 돼요. 는, 분말,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칸에다 클릭해서 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월 판매량 누르고 엔터를 눌러줘요. 아니 여기다 다시요. 는 눌러주시고 전월 판매량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좁으면 이렇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세요. 분류가 뭐라 그랬어요? 분말유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1,000원 이상.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뭐 테두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분류가 분말유 이거나 전월 판매량 개가 얼마 이상인 1,000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자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분류가 분말유이면서 전월 판매량이 1,000원 이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여기를 지정하시고 우리 데이터에 가면 고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장소에 다른 장소의 복사입니다.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라 그랬어요? B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셀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죠? B18. 이렇게. 그래서 목록 범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목록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록 범위는 어디다? 바로 이 부분. 그렇죠? 조건 범위는 여기.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실 때는 분말류가 다 나오면 돼. 근데 분말류가 아닌 게 이게 나온 이유는 전원 판매량이 어떻게 됐어요? 1,000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관리 코드 있어야 돼요. 분류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범위 지정하는 겁니다. 식품명 관리 코드 필요하고 분류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식품명이 필요가 없어요. 식품명 판매가 데이터만 꺼내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관리 코드 분류 있고 식품명 있어야 되고 판매가 있어야 되고 원산지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필터링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2번을 하셔야 돼. 고급 필터의 결과 셀. 이 부분이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이죠. 얘네들을 범위를 지정해서 뭐를 먼저 없애라 그랬어요? 채우기 없음. 얘가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표 스타일 보통 7. 얘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홈에 가서 이 채우기를 없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표 서식. 여기 표 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7번. 중간이 보통입니다. 1, 2, 3, 4, 5, 6, 7. 여기 보면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머리끄랭 줄무늬행은 이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표 서식의 같은 모양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작업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작업으로 가볼게요. 제3작업은 지금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드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출력 형태에 처음 나와 있는 부분이 B2예요. 그죠? 그러면 제1작업에 가서 이렇게 B4부터 H12까지 순수한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는 지금 피벗 테이블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이 피벗 테이블은 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제1 작업에 있는 내용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 들어가서 어디로요? 피벗 테이블로 가시면 돼요.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어디예요?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여기 위치에서 기존 워크시트에 있는 어디예요? 요 제3작업으로 가주셔야 돼.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 셀이에요? B2예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커서는 항상 여기다 넣어줘야지만 이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 있죠. 판매가 원이 행, 분류가 열, 그 다음에 식품명의 개수와 전월 판매량 개의 평균이 값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행, 열, 값이라는 거. 행은 어디예요? 여기. 열, 여기 값. 요 판매가는 이쪽으로. 행에다가, 분류는 어디에다가요? 열에다가. 값은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순서대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판매가 얘를 여기 행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낫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판매가 원이라고 그대로 적어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 열에는 누구예요? 분류를 끌어다가 여기 열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열 레이블을 클릭해서 분류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누가 나와야 돼요? 식품명의 개수예요. 그러면 식품명 여기를 값에다 갖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누구예요? 전월 판매량 개의 뭐예요? 평균 끌어다가 넣어주시고 그런데 얘는 넣어주면 합계로 나와요. 평균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부분에 개자가 이렇게 빠져요. 여기는 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가로 열고 개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평균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제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판매가 원을 그룹화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그룹을 하래요. 그죠? 그래서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봅니다.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끌게요. 이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최소값이 시작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잠깐요. 요 문제에 보면은 요게 시작값, 끝값이 여기 나와요. 그죠? 1이 시작값, 45,000원이 끝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가 숫자를 뺐을 때 1에서 지금 15,001이었죠. 그러니까 15,001에서 1을 빼면 15,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그게 이제 단위값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얼마다? 1. 그 다음에 끝은 얼마예요? 45,000원. 이렇게 적어야 되고 단위는 15,000원이 됩니다. 단위는 얼마다? 15,0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1. 여기가 시작 1. 여기가 끝.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 돼요. 그게 뺀 게 단위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바뀌죠. 요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분류를 정렬하래요. 분류가 수입 치즈 소시지가 나왔어요. 그럼 분류 여기서 클릭을 해서 지금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 분말이 아니라 지금 수입이 와야 되죠. 시옷이 먼저 오니까 이거 내림이네. 그러면 수입 치즈, 소스류, 그 다음에 분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 여기 나와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춘 빈 셀,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다 어디 가서 만들어야 돼요? 옵션.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그쵸? 요거 눌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빈 셀에다가는 별을 몇 개 넣어줘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넣어주시고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누구를 지워준다? 행의 총합계. 요거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세 가지 행의 총합계 지우는 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춘 빈 셀 표시하는 거,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나머지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 첨단위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 요 별별별 나와 있는 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표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만, 요 부분만 범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에 첨단위 구분기호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똑같죠. 3, 8, 9, 7, 3, 9, 2, 3, 그 다음에 2, 740 동일하죠? 여기 별별별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여기 문제를 보시고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대로 디자인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행, 열, 값의 순서대로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장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는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제1작업에서 차트를 이제 만드실 건데 잠깐만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출력 결과 화면인데요. 차트의 범위는 이렇게 가로축에 있는 요 항목축하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판매 가격, 판매가라고 하는 거랑 중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내용이 차트의 범위예요. 그러면 어니언 크림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명하고 그다음 판매가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 중량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셀은 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삽입에 들어가서 요 차트에 있는 요 세로막대형이라는 요 차트 있죠? 얘를 눌러서 2차원 세로막대형에 있는 요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동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개죠. 여기는 둘, 넷, 여섯 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제품은 여기 식품명은 빼줘야 돼요. 어디서? 여기에서 요 차트 필터에서 걸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니언 뭐가 나와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드레싱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있어야 되고 모짜렐라 나와 있어야죠. 홀그레인도 나와야 되고 요 파스타 밀가루는 없어요. 요거는 뺄 거예요. 고다 슬라이딩 트러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트링 치즈는 밑에 있는데 파마산 치즈가루라는 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그리고 뭐 눌러요? 적용.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둘레, 여섯 개. 여기도 둘레, 여섯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고 나서 이 차트의 위치를 어디로? 여기 맨 끝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메뉴에 가면 맨 끝에 뭐가 보여요? 차트 이동이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서 어디에다가 새 시트로 이동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제4 작업. 오타 안 나오게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차트가 큼직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앞에 시트가 생겼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요 끝으로 이동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사 작업에다 마우스를 놓고 끌고 가요. 끌고 끝까지 제사 작업 끝까지. 그래서 위치가 1, 2, 3, 4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바꿔주시면 되겠죠. 차트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 차트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은 다 된 거예요. 차트 종류 바꿨고 데이터 범위 바꿨고 위치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4번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은 요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는 몇 번으로? 3번으로. 그리고 옆에 스타일이 보이시잖아요. 요거 눌러주셔서 스타일을 몇 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1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되는 게 이 차트 영역 서식에 차트 전체 글꼴을 굴림의 11로 바꾸래요. 그럼 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글씨체를 뭘로 바꿔요? 굴림의 11로. 그러면 전체 차트가 글자 크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기 효과를 질감의 파랑 박겹지로 바꾸래요. 요거는 우리 메뉴에 나와 있는 차트 디자인이 있고 옆에 서식이라는 메뉴 있죠.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요 도형 채우기에 질감으로 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랑 박겹지, 요 분홍 박겹지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 박겹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죠. 이 부분을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그림 여기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요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번도 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요 제목을 가서 이게 제목이죠. 제목을 선택을 하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굴림의 굵게 20인데 채우기가 흰색이고 테두리가 이렇게 테두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의 크기는 얼마예요? 20.
20. 그 다음에 굵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번 봐주시게 되면 요 내용을 보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수입 치즈와 소스류 이렇게 적고 현황 분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은 또 다 됐어요. 그죠? 제목은 다 됐고 그럼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7번. 요 7번이 이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중앙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바꾸래요. 그럼 중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잘 보이는 거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어떤 거를요? 여기 나와 있는 중량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눌러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그런 차트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일단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을 참조해서 표식 네모 크기 10이에요. 표식이 요게 표식이에요.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 요 채우기 보이시죠? 요 표식을 요 채우기에서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 그래서 기본 제공에 있는 이 형식을 어떤 걸로요? 네모. 요 네모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라? 10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네모로 크기가 10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요 레이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가 누구예요? 트러플 페이스트 여기에 지금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또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요 플러스에 가면 요 데이터 레이블 있잖아요. 요거를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넣어주시면 돼.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여기 넣는데도 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저번에도 제가 다른 데서 알려드렸는데 요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출력 결과랑 같게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눈금선이 여기죠. 이 부분이에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라? 파선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요 색을 뭐 지금 나와 있는 색깔로 놔두셔도 되고 뭐 검정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색깔 바꾸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축을 지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기본 축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0이네요. 여러분들. 요거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맞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여기 숫자 있죠. 이 숫자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안 되면 축서식으로 가시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지금 최소값, 최대값, 기본값은 맞으니까 놔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 표시 형식에 가셔서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범주가 여러분들 뭐예요? 숫자예요. 이거 숫자로 바꿔주셔야지만 0입니다. 이런 거 안 바꾸시면 감점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보조축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0.0은 맞게 되어 있고 1씩 커졌어요. 그리고 위에가 4야.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얼마씩 커졌어요? 1씩 커졌어요. 이렇게 돼야 0.0, 1.0, 2.0, 3.0, 4.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죠? 이제 법내명을 바꿔야 돼. 법내명이 지금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판매가 원 중량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 요 판매가 위에 뭐 눌러요? 편집.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원 판매가 가로 안에 원 그리고 뭐 눌러요?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세주시면 되고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설명서 넣어주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에 여기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 부분이죠.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짜자잔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모양은 도형 서식에서 요 스타일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만 어디 어디 들어가게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써주시면 되죠. 전월 판매량 3위를 했대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을 쪽에 우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하고 나시면 이 어느 쪽이냐면 이렇게 여기 바깥쪽 여기 이 부분은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요 서식에 들어가서 검정 여기도 눌러주신 다음에 또 검정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눌러서 또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이쪽 부분도 눌러주시고 클릭이 돼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야지만 선택이 된 겁니다.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차트에서는 감점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작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되면 이제 저희 뭐 만들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함수 문제 풀어야 되죠. 그죠? 요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는 쉬운 거부터 좀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부터 먼저 풀어주시면 좋아요? 6번부터 풀면 좋겠죠. 6번은 매번 브이로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6번 문자 한번 풀어볼게요. 거꾸로 갈게요. 일부러. 여기를 눌러주시고 왜냐하면 1번부터 어려운 거 나왔는데 내가 못 풀면 괜히 마음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6번, 5번, 4번, 3번 풀고 1, 2번을 좀 나중에 풀면 내가 풀어놓은 함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 문제 풀 때도 6번을 먼저 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여기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범위예요. 관리 코드에 대한 뭐다? 원산지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누구 찾으면 돼요? vlookup을 찾아주시면 돼요. vlookup 나와주시면은 이 첫 번째 칸은 이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칸은 요 H14셀이에요. 항상 요소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콜 인덱스라고 나와 있는 이 열번호는 얘가 1번이었잖아요. 2번, 3번, 4번 원산지가 있는 곳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5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vlookup은 항상 이 첫 번째 칸하고 요 마지막이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찾으려고 하는 값, 요성 검사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 글자랑 정확한 값의 원산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뭐를 적어야 된다? 이 펄스. 근데 펄스 대신 저희가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범위, 관리 코드에 대한 원산지. 그리고 이 콜 인덱스는 원산지가 있는 열번호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이 5번은 최대 전월 판매량이 나왔어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 맥스. 이 5번 문제는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런 네 가지의 함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그러면 맥스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맥스로 검색을 한번 해보죠. 맥스 들어가 주셔서 범위가 어디예요? 전월 판매량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다 지정해 주시면 돼. 그런데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요 이름 정의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도 천 단위 기호를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스류 문제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소스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조건이에요. 요 판매가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앞쪽에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나왔고 이 자릿수는 여기 0이 몇 개예요? 3개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자릿수는. 그래서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지금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럼 D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이 dAverag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지정해야 되고 조건을 입력을 할 때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조건이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먼저 뭐부터 들어가요? 라운드. 라운드에 들어가 주셔서 자릿수를 써주셔야 돼요. 먼저 어디에다가 요 num digit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자릿수 아까 얼마였어요? 0이 3개였어? 마이너스 3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적어주고 어떤 수를 마이너스 3으로 반올림 하겠냐 이거죠? 어떤 수예요? 소수류 판매가에 대한 평균. 그 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추가가 되는 함수는 어디에서?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함수를 다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dAverage 없어요. 함수 추가 들어가서 dAverage 써주시면 되겠죠. 나오죠? dAverage.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맨 위에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요 전체 범위. 그 범위가 B사부터 H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가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4번이에요. 크리테리어, 영어 단어 크리테리어 조건이라 그랬죠? 이 조건은 뭐예요? 분류가 누구인 거? 소스래요. 이 필드명을 포함한 부분이 범위가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지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앞에 누가 있었어요? 요 라운드가 있었어. 그래서 땡 처리가 3개가 됐는데 8이 지금 올림수가 되죠? 그래서 31,000원이 나온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31,000원이 나왔고 얘는 첨단의 기호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전월 판매량의 1,000원 이상의 식품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1,000원 이상인 게 몇 개냐? 결과값 뒤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개를. 이렇게 어떤 결과값에 뭐를 뒤에 뭐 붙이라는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count if예요. 요 count if라고 하는 건 조건에 맞는 개수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요 렌지가 나왔어요. 렌지 array ref는 뭐다? 범위다. 여기 누구 범위예요? 조건의 범위야. 전월 판매량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은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이라 그랬죠.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1,000원 이상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000원 이상이다. 항상 count if, sum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고 요게 끝이 아니라요. 뒤에다가 뭐 붙여야 돼요? 개. 요거 붙이는 거 어디에서? 요 수식 입력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클릭해서 엔드 연산자 넣고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엔터를 눌러도 되고 그러면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가서 볼까요? 요 2번 문제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 2번 문제는 분류가 누구인 수입 치즈이면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매가의 3% 아니면 판매가의 몇 %? 2%를 주라면서 if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if 함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if 함수라고 하는 거는 if 함수는 여기 맨 위에 뭐가 들어가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 조건식은 어떻게? 셀 주소, 부동어,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문제 여기에서 분류가 라고 나와 있는 게 셀 주소가 되는 거고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은 누가예요? 수입 치즈예요. 분류가 수입 치즈 이면, 수입 치즈가 값, 이면이 부동어, 분류가 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누가 분류가 여기죠? 요 분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분류가 뭐가 이면 수입 치즈 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가 는 같다.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문자일 경우에 값이 문자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고 수입 치즈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분류가 수입 치즈가 나오면 여기 수입 치즈가 2군데가 있어요. 걔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판매가의 3%. 판매가의 3%. 3%.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가의 몇 %? 2%를 넣어주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260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요것도 이렇게 천단의 기호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 요 관리 코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요 2, 1 얘를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 값이 1이면 특가 상품, 2이면 베스트 상품, 3이면 무배상품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추주 미드가 나왔는데, 미드가 나온 이유는 왜 나왔냐면 여기에서 요 세 번째 값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값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부터 몇 글자가 필요하다? 한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주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들어가 주셔서 어떤 거? 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요게 나와 있는 숫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나왔어. 그럼 여기 1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나왔다 그러면 2에 입력돼. 밸류 2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뭐라 그랬어요? 관리의 세 번째 값. 미드. 요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라는 거 뭐다? 3, 1이다. 3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부터, 1이라고 하는 건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1번에다가는 1이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1. 여기가 밸류 1번.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특가 상품. 2가 되면 탭으로 눌러주면 넘어가요. 베스트 상품. 그 다음에 3일 때는 무배상 상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래서 얘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요 베스트 상품으로 들어가서 베스트 상품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안쪽 있죠? 여기 안쪽. 여기 안쪽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테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또 한번 확인하시는 거,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1작업을 다 조건대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하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함수 6문제를 풀어주실 때 함수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월달 A형 문제를 지금 풀었고요. 또 이제 B형, C형의 함수 문제도 같이 묶어서 또 풀이를 할 거니까요.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 특별시험이 있는 분들, 3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반드시 2월달, 1월달, 작년 23년도 12월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